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네, 이번에는 연설 홍보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상처가 스펙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큰 자비로움으로 무엇이든 품을 수 있고 큰 슬픔으로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든 안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데요. 연설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명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청중들이 초집중 상태에 빠져들고 연설 원고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 원고는 대개 상처와 아픔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막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남에게 쉽게 노출될 수 없는 이야기, 말하는 사람이 엄청난 상처가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망설여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본능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남녀가 싸워서 헤어졌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웠고 왜 헤어졌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가깝지 않으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감성팔이 한다라고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떠한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정보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후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14살 때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지요. 아직까지도 이 내용은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하는 메인 문구입니다. 만약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상처를 가두고 살았다면 이만큼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저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러한 상처를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상처가 먼저 들어오고 그런 다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다음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두지 말고 때로는 상처를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학생회장 선거 연설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진석입니다. 저는 제 성격상의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고 수학여행 때에는 어느 조에도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왕따를 극복하고 다음 해에는 반장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왕따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최대의 전력을 쏟겠습니다. 졸업 후 4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했던 연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원고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 저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 인터넷 이북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종이책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공약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마무리 인사와 명언은 어디에 인용되었는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틀만 따와서 자기 것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책 광고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4,500원입니다. 하하하. 네, 이거 진짜 웃기네. 네, 본래는 8,000원까지 책정해야 하는데 출판사와 이야기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4,500원으로 내렸습니다. 500원 할인해서 5,000원인데 500원 할인해서요. 예전에는 제가 책을 막 사달라고 홍보를 막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종이책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종이책은 당분간 다음 세를 찍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책 사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북의 경우 싸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내용은 같고요. 오히려 오탈자들을 더 수정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사셔도 돼요. 네. 제 유튜브만 봐도 책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끔 많이 올려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학생회장 선거 출마 연설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흉년이 들면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가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봉화지기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태껏은 가난뱅이라는 놀림만 받아도 주먹부터 앞세운 사고뭉치 우등생이었습니다. 제 별명은 돌콩입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돌콩이 아닌 푹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약속은 여러분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원고가 어떠신가요? 당시에 운동장에 모인 500명의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면서 들었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 자신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내질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새벽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웃한테 방해될까봐 그렇게 막 확 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 영상에 스피치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낮에 촬영을 해서 소리를 한번 확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 원고 역시 상처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서두에 흉년이 들면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가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지요. 가난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털고 나가버리니까 학생들이 숨죽여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역시 제 저서에 발음이 왜 네, 역시 제 저서에 인용되어 있는 원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손에는 일하시다가 다치신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를 보고 자라며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흉터를 보고 끔찍해하거나 혐오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필기구와 책을 사다주는 고마운 손이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손과 같은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 반을 위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 손에 난 상처를 통해서도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원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관찰해 볼 것은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손에 난 상처를 보고 막 같이 감추고 싶고 아빠 그냥 가리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고는 자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각오해야만 했던 아버지를 그 상처난 손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죠. 굳이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저 사람은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원고 안에 같이 흡수됩니다. 좋은 글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제 거기에 가능성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명연설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